중요한 거 또 나와요. 원세훈 국정원장 녹취록이 국정원에서 나와. 야, 이런 거 안 나오면 우리 방송 어떻게 하지? 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템을 막 던져주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에 돌아가면서 청와대에서 문건 뿌려줘. 국정원에서 녹취록 뿌려줘. 이게 방송 전문용어로요. 너무 좋아요. 방송 전문용어로 먹잇감이 막 던져지는. 우리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국정원장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원세훈 국정원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MB 정부까지 흔들어. 저는요.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을까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요. 아니 그 녹취록 내용을 말씀드려요. 놀라셨구나. 녹취록 내용. 원세훈이 밀어붙이는 그 내용. 그 말 자체가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지시로 하고 따랐을까? 왜냐면 너무 무지막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해야 예를 들면 70년대 중앙정보부. 80년대 안기부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그랬을 거야. 그리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총선 후보자 정리했을 거야라는 생각이 100% 들 건데 21세기입니다. 아무리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지시하고 따랐을까? 지시는 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원세훈 원장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뭐 언론이야 재갈을 불려야지 기사를 나가게 바보더라 총선 후보 정리해 뭐해 이렇게 자기가 혼자 막 이뛰고 저렇게 한 건지 그걸 들은 지부장들이나 국장들이 국정원은 상명하복 조직이니까 야 우린 죽어도 충성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실제로 실행했는지 너무 되도 않는 얘기니까 속된 말을 씹어버렸는지 거기다가 정권 말기인데 야 우리가 미쳤냐 저 얘기를 왜 들어 우리 죽게 생겼는데 정권 말기 아니라 정권 초반기 아닌가 말기도 있었으니까 지방선거는 총선은 그랬는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 선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논의들이 실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는 없지만 보통 국정원장이 들어가면 국정원이 워낙 권한이 막강하니까 그 같은 당내에서의 좀 다른 계보에서 기조실장을 넣고다녀. 그래갖고 좀 견제를 시켜요. 왜냐하면 기조실장도 국정원장 버금가는 힘인데. 넘버 2죠. 넘버 2인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서는 본인이 임명을 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그럴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웃으면서 걱정 마 내가 감옥 갈게. 가셨네요 진짜. 그래서 가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밀어붙이는 게 당시에도 위험하다고 부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방식으로인지 이 회의록 내용들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전 진짜 놀랐어요. 저는 내가 기사를 잘못 봤나. 아까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도 그랬던 것처럼. 전 너무 놀라서 기사를 안 봤어요.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그 압권이에요 거기가.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던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회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정원장 얘기를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댓글 사건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이거는 뭐 제가 논평 같은 걸 안 해도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굳이 설명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MB 정부에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완전 진짜 우리 이 표현이 방송에 아36 관계인 거예요. 서울시부터. 서울시 때 별명이 뭔 줄 아시죠? 모릅니다. 리틀 MB. 리틀 MB. 그거 말고 또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원따로. 원따로. 그렇죠. 유명한 별명입니다. 잘하신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그때 혼자 먹는 과장 국장을 MB 각하께서 친히 알아보고 이리 와봐라. 같이 먹자. 보고서 내라.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개천만.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MB 대통령의 그 어떤 신뢰감이 너무나 컸지 않을까. 지금은 직접적 관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보도되는 걸 보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MB가 시켰고 MB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는 거는 이것도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하고 유사할 만한 핵폭탄급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관심, 청취자들의 관심은 MB한테까지 이칼 끝이. 당연하죠. 지금 원세훈 원장 혼자서 했겠네요. 혼자 알았다 하더라도 지시를 받았든지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사건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원세훈 원장이 마지막 재판하고 나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자를 물어보니까 국정원장의 일은 국정원의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뭔가요? 일전 같으면 자매경 같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세우신 내 뜻대로. 국정원의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요? 두 가지 해서 일설.
야, 국정원장에 내가 누가 시켰는데 대통령 명받아 하는 거 아니야? 일설. 예. 이설은 대통령 명받아도 그분 이름 속에 있잖아요. 예. 이게 일설. 이설은 뭐냐면 야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국정원장 하랜다고 내가 되냐? 내가 야 이거 좀 챙겨봐. 총선은 뭐 정리한다. 내가 되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어느 쪽으로 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봐야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연기는 기껏 하고 결론을 맺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MB 대통령과 예. 원세훈 원장의 특수관계. 사실 원세훈 원장은 뭐 행정자치부 장관 했잖아요. 행자부 장관 예. 당시에 총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갔어. 국정원장입니다. 어허. 정보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거기 시켰다는 게 당시 MB 대통령의 복심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MB 대통령과 이심 전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걸 MB 대통령이 대놓고 지시하진 않았을 거다. 이 정보의 특성상. 그래서 만약 MB 대통령한테 수사의 칼끝이 미친다고 하면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박 변호사님 네, 뭐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이 이거 내가 독박 썼다 진짜 저기서 무상급식 영원히 먹겠다. 무상급식 하는 상황에 와갖고 머리 감추기를 안 하고 이제는 내 머리는 어디에 있었어? 머리 감추기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예. 머리 자르기. 이게 머리 가르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추가로 조사가 돼가지고 만약 기소가 된다. 지금 4년 또 많은데 추가로 조사가 들어갔어. 가능하죠. 들어가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된다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끈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 책임보다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거죠. 징역 살 때 제일 더러운 게 뭔 줄 알아요? 나갈 때 되니까 추가 뜨는 거. 지금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인 이상 그 정말 힘들게 있었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다시 곱하기 2가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본인 건 줄어들거든요. 그럼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MB 전 대통령이 뭐 실권자도 아니고 충분히 저는 장세동 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을 쭉 보면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흡사해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더하죠. 이건 더하죠 진짜. 조윤선 장관처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형량은 줄어들어요. 줄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진짜 책임자로 위로 가는 거고. 그러면 위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의리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사실 원세훈 국장이 이걸 독단적으로 혼자 했다고 보기는 쉽진 않죠. 그렇게 얘기한 건 일설이 그렇다. 그러니까 저 일설만 차용한 거예요. 일설만 차용한 거. 저는 일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세훈 국장이 입을 다물면 MB는 처벌 못하죠. 100%입니다. 딱 말한 것처럼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인데 이제 만약에 원세훈 국장이 이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갈 때 되니까 추가 떠서 이거 죽게 생겼네. 아이고 이제 불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 수사가 또 한 분의 또 전직 대통령에게 칼끝이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일단은 지금 이렇게 퇴의록만 나온 거 요것만 가지고 지금 블랙리스트까지 연결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런 게 나오고 지금 또 청와대에서 또 지금 MB 문건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롯데 롯데월드. 그것도 말 많았잖아요.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문건에 우리가 내용은 모르지만 그 내용에서도 권한을 뭔가 직권을 남용해서 무언가를 해준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김태현 변호사님.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틀자. 이게 그 전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10몇 년을 끌던 사안 아니에요. 롯데 수건사업. 그리고 활주로를 틀자라고 했을 때 공군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MB 정부 들어와서는 틀자고 하니까 다 찬성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한 2,500억쯤 되는 걸 롯데에서 내기로 했다가 나중에 한 900억 정도로 또 줄어들어. 이건 뭡니? 저도 모르죠. 롯데하고 MB 대통령도 물어봐야지 내가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다 알면 지금 제가 뭐 팝캐스트에서 대박 날게요 지금. 자 팝콘이에요? 자 이런 거 팝캐스트는 뭐야 또. 이런 거죠. 당시에 이제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 맞아요. 근데 하나 지금 우리가 이제 짚고나 볼 게 어디까지 수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말이 정권 그 재창출이지 거의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였어. 9월 1일 이전까지. 그럴 왼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자원외교부터 4대강부터 뭐 다 털었습니다. 롯데까지 하면요. 예. 그때는 이제 롯데의 어떤 인허가 문제를 턴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가 미진한 건지 아하. 진짜 털었는데 안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니면 뭔가 한번 상대 측에서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그만 터세요. 뭐 유도신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네. 지금 보면 어찌됐건 최순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 번 털었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올까라는 건 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권에서 털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말이 한나라당 정권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 완전 왼수 중에 아니 예. 그냥 엄청난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수 털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 싶긴 백 해요. 변호사님 그런데 법률가들이 즐겨 쓰는 말 있잖아요. 진실은 기록 그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래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기록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밝히잖아요. 개요만 밝히고. 그렇죠. 예. 그거 밝히면 혹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얘기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MB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도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그럼요. 낫죠. 그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신사협정 맺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번 정권에서 만약에 이런 자료들 근거를 턴다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러니까 댓글도 있었던 거고요, 사실. 박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에서 네. 그 전에 이제 4대강에 대해서도 조금씩 바뀌었죠. 예, 아니 그 MB 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4대강 별 문제 없다. 근데 네. 이제 MB 정부 말 그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 감사하면서 그때 말들이 바뀌어요. 감사 결과가 계속 바뀌었어요. 예. 정권의 필요에 의해 바뀌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 말 또 백선 변호사 말 일리가 있지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봤던 어떤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 그때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그거를. 몰랐죠. 예. 그렇지만 롯데하고 어떤 뭐 지금 STX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허. 그런 어떤 방산 관련해서 최순실이 어떤 완충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이 사건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말이 복잡해. 완충 역할을 했다. MB가 그 카드를 그냥 두고 쉽게 흔들어. 최순실한테 가면 돼요. 이건 하지 말자. 좀 고마하게 해둘라라고 했을 해둘라. 가능성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오. 제일 실세고 제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었다고 혹시 파악이 됐다 그러면 아하. 롯데나 아니면 MB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M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을 통해서 롯데 부분은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롯데 압수에 그런 자료가 민정실을 통해서 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받게 그 이후에 하다가 15년, 16년에. 지금 보면 그럼 그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못해서 안 한 거지 뭐 했는데 안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자료를 실마리로 해서 네, 다시 새롭게 들어가게 한다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칼끝이 그 앞에서 멈출까요? 쭉 들어갈까요? 이제는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제. 내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야 뭐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이제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지금 처벌을 받는 거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 칼끝이 이제 MB까지 간다. 그러면 야 우리 보수 관련해서 지금 정치 보복하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라는 쪽으로 이제 또 보수가 또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담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4대가 그래서 저는 문제든지 네, 박지원 방위산 변호사가 문제. 예, 쑥 들어간다 그랬는데 저는 쑥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좀 들어가다 말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다 말지 네, 않을까. 좀 들어는 갈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조금은 들어갈 거예요. 조금 들어가는데 살짝 쑥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시에 손톱 찌르는 게 제일 아프거든요. 쑥 들어온 거보다. 김태현 변호사님 못 들어갈까? 들어갈 것 쉽지 같다.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그 마지막에 롯데 문건도 예. 만약 그게 정말 민감한 내용이었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도 딱 걸렸네 이건 뭡니 그리고 그때 MB와 그 측근들을 올가맸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때 5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거 보면. 그때 못 찾았다는 게 지금 찾았다는 건 더 웃겨요 그거는. 안 찾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고. 의미 있는 얘기를 던지셔. 그리고 안 이제 찾았겠지.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 부담이 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전선을 너무 넓히면요. 이거 하나 마무리 짓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기 그 박 전 문건이 대통령. 나오면서 가장 득을 본 데가 어디예요? 언론사. 정봉재 정치쇼. 그렇죠. 이거 있어요. 원 따로. 아 원따로 그렇죠. 예, 유명한 혼자 별명입니다. 식사하신다 그래갖고. 원따로. 그런데 이제 그때 혼자 먹는 과장 국장을 MB 각하께서 친히 알아보고 이리 와봐라. 같이 먹자. 보고서 내라.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개천만.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MB 대통령의 그 어떤 신뢰감이 너무나 컸지 않을까. 지금 저는 지금은 직접적 관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보도되는 걸 보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MB가 시켰고 MB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는 거는 이것도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하고 유사할 만한 핵폭탄급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관심, 청취자들의 관심은 MB한테까지 이 칼 끝이. 당연하죠. 지금 원세훈 원장 혼자서 했겠네요. 괜히 물어봤어. 혼자 알았다 하더라도. 실현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전 진짜 놀랐어요. 저는 내가 기사를 잘못 봤나. 아까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도 그랬던 것처럼. 네, 전 너무 놀라서 기사를 안 봤어요.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어허.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야, 그 압권이에요 거기가.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던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회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정원장 얘기를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댓글 사건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이거는 뭐 제가 논평 같은 걸 안 해도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굳이 설명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MB 정부에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완전 진짜 우리 이 표현이 방송에만 A36 관계인 거예요. 서울시부터. 서울시 때 별명이 뭔 줄 아시죠? 모릅니다. 리틀 MB. 리틀 MB. 그거 말고 또 더 재밌는 중요한 거 또 나와요. 원세훈 국정원장 녹취록이 국정원에서 나와. 야, 이런 거 안 나오면 우리 방송 어떻게 하지? 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템을 막 던져주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에 돌아가면서 청와대에서 문건 뿌려줘. 국정원에서 녹취록 뿌려줘. 이게 방송 전문용어로요. 너무 좋아요. 방송 전문용어로 먹잇감이 막 던져지는. 우리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국정원장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원세훈 국정원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MB 정부까지 흔들어. 저는요.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을까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요. 아니 그 녹취록 내용을 말씀드려요. 놀라셨구나. 녹취록 내용. 원세훈이 밀어붙이는 그 내용. 그 말 자체가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지시로 하고 따랐을까? 왜냐면 너무 무지막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해야. 예를 들면 70년대 중앙정보부. 80년대 안기부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그랬을 거야. 그리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총선 후보들 정리했을 거야라는 생각이 100% 들 건데 21세기입니다. 아무리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지시하고 따랐을까? 지시는 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원세훈 원장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뭐 언론이야 재갈을 불려야지 기사를 나가게 바보더라 총선 후보 정리해 정리해 뭐해 이렇게 자기가 혼자 막 이뛰고 저렇게 한 건지 그걸 들은 지부장들이나 국장들이 국정원은 상명하복 조직이니까 야 우린 죽어도 충성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실제로 실행했는지 너무 되도 않는 얘기니까 속된 말로 씹어버렸는지 거기다가 정권 말기인데 야 우리가 미쳤냐 저 얘기를 왜 들어 우리 죽게 생겼는데 정권 말기 아니라 정권 초반기 아닌가? 말기도 있었으니까 지방선거는 총선은 그랬는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서 징역 4년 선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논의들이 실행이 됐는지에서 우리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는 없지만 보통 국정원장이 들어가면 국정원이 워낙 권한이 막강하니까 그 같은 당내에서의 좀 다른 계보에서 기조실장을 넣거든요. 그래갖고 좀 견제를 시켜요. 왜냐하면 기조실장도 국정원장 버금가는 힘인데. 넘버 2죠. 넘버 2인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서는 본인이 임명을 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그럴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웃으면서 걱정 마 내가 감옥 갈게. 가셨네요 진짜. 그래서 가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밀어붙이는 게 당시에도 위험하다고 부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방식으로인지 이 회의록 내용들이